자, 시장 한번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은 사실상 예상치를 일부 상회한 CPI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 시작 때는 조금은 괜찮았으나 장이 시작되고 나서 일부 빠지는 모습이 좀 보였었고요. 물론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브로드컴과 같은 일부 호재성 기사를 품고 있는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AMD 같은 경우는 장중에 8%까지 가는 그러한 상승, 급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일부 그 상승폭을 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6%대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반도체, AI에 대한 강세 그리고 앞으로 AI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조정이 주게 된다면 또 일부 우리가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밤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가이던스에 집중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EPS나 매출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에 색깔은 빨간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 외에는 나머지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실적 발표는 여지없이 가이던스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을 보게 되면 역대급 낮은 현금 비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한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한편에서는 일부 현금 비중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투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자, 달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 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와 같이 좋은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 NH투자증권 한동엽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달러 때 네.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사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전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뭐 맞추기 어려운 변수이긴 한데 사실 이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뭐 단기간에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뭐 저희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지만은 사실 그 신고가를 넘어서는 시점이 제 생각보다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바는 결국에는 성장성을 따라간다. 성장성을 따라간다. 네, 결국 경쟁력의 우위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 뭐 연초에 딥시크 이벤트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마치 그때는 엔비디아가 이제는 더 이상 그 고가의 칩들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오해들을 많이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H20과 같은 어떤 사실 대중 그 수출이 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사실은 돌파를 했었고 거기서 더 불이 붙었던 건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주가도 그렇고 뭔가 이제 국가의 어떤 그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변하는 환율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질적인 경쟁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달러와 원화의 비교 우위를 따져보면은 길게 봤을 때 달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뭐 오늘도 좀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달러가 뭐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약달러의 어떤 기조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근데 지금의 어떤 일부 이쯤 되면은 우리가 좀 투자해 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지난주에 이제 달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달러가 올라갔습니다. 인덱스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타이밍을 잡기는 좀 힘들겠지만 여전히 지금 이 달러가 매력적인 구간인지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뭐 사실 뭐 주간의 달러 움직임은 뭐 제 예상이 뭐 그렇게 봤다 해서 그렇게 갔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재미있는 한번 그 생각을 해보죠.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지금 뭐 미국 채권과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미국 국가라는 자체에 대한 어떤 디폴트 위기?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 디폴트 나요? 부채. 네, 미국 뭐 부채 때문에 망합니까? 맞아요. 이런 얘기를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업의 수출 기업의 담당자분들이나 CFO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나올 질문이 아닌데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미국이 망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셀 아메리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주가는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위상보다 더 사실은 그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를 대변하는 기업의 주가는 왜 지금 V자 반등에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죠? 맞아요. 그냥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미국 국가가 망할 거라는 그 우려를 한과 동시에 예. 미국 주식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게 그 프라임 자산, 굉장히 우월한 자산이고 이걸 대체하기 어려운 자산에 대한 그 시장의 어떤 대중의 심리와 팩트가 괴리가 벌어질수록 박앤셀 구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다시요.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심리와 네. 이 시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팩트와 괴리율이 커졌을 때, 네. 그럼 괴리율이 커졌다는 얘기는 심리는 우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시장 자체는 사상책을 찍고 있으니까 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뭐 투자 아이디어가 좀 생길 수 있다. 네. 투자 아이디어보다는 굉장히 큰 박앤셀 구간이 박앤셀 구간이다. 발생하는 거죠. 지난 4월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예, 예. 지난 4월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리딩 컴퍼니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 예. 관세가 모든 거를 다 회방을 놓을 것 같고 맞아요. 기업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했던 거죠. 사실 관세라는 게 없던 게 생겼으면은 기업도 없던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세에 대한 단기적인 피해가 가는 기업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예.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기업은 그 과정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을 하죠. 근데 지금은 미국 자체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달러와 그리고 미국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굉장히 큰 기회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요. 아. 그러면 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 구간으로 올해 상반기에 진행이 됐냐라고 예. 했던 거는 사실 그 트럼프가 재임하고 나서 이 허니문 기간 취임하고 한 100일 기간 동안 굉장히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들 그리고 그 어떤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실 뭔가 충격으로 인한 미국에서의 어떤 자금이 유로존이나 또는 뭐 중국이나 또는 한국으로 이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포트폴리오의 변화 속에서 사실 달러가 좀 약세로 갔던 것 그러니까 같고 달러와 자산을 갖고 있었던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약간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켜야겠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너무 좀 의존되어 있었다. 요거를 이제 좀 다각화시킨 거네요, 결국에. 사실 심리적으로 막 네. 200% 300% 관세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뭐 일각에서 근데 비현실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네. 예. 그 상황에서 사실 많은 자산에 대한 비중을 미국에 두기에는 좀 어려웠던 거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포지션을 많이 줄였던 걸 우리는 그동안 볼 수가 있었고 예. 하지만 방송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이 점점 줄고 있고 이제는 미국 증시 쪽으로 저는 그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한 점들이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을 또 지나고 나서 관세가 굉장히 본격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인플레이션이 나지 않고 미국 기업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견조하네. 지금 눈높이는 낮거든요. 예.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네라고 하면은 예. 다시 한번 미국은 예외적으로 성장을 계속 하는구나. 라고 하는 시각으로 전 전환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도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괜찮은 실적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괜찮은 가이던스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그 기반에는 우리가 어찌 보면 달러화되어 있는 자산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씩 모아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오히려 네. 저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서 더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가는 게 더 예. 불안정한 회사채와 더 불안정한 그 회사를 대변하는 주가는 예.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이미 정고점을 탈환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미국 기업 AI는 아직도 초기야. 맞아요. 아직도 성장을 가고 있어라는 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다시 재조정이 돼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미국 국가에 대한 신뢰는 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지 실제로 신뢰가 떨어진 건지 예. 아니면 신뢰가 떨어진 것처럼 언론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저는 뭔가 이 미국 달러와 예. 그리고 미국의 위상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많이 좀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투자 기회를 발견할 때 한쪽으로 쏠려 있는 반대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의 국채를 인식하는 우리의 관점이 예. 너무 감정적인 게 훨씬 많지 않나. 근데 지난 시간에도 강조 들었던 것이 사실 저는 지니어스 액트가
조금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래는 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거는 디지털화되는 겁니다. 예. 달러에 대한 어떤 사용이 음. 디지털화돼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굉장히 그 송금과 결제에 대한 유용성을 제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지금의 법안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는 항상 생산성에 향상되는 방향으로 내가 편해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따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SLR 법안도 그렇고 뭐 지니어스 액트도 그렇고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풍부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 우리가 8월에서 9월에 겪게 될 부채 한도 협상이나 뭔가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미국 국채에 대한 우려를 자극해서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5%에 근접을 하거나 그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역대급 미국 채권 기회를 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칠 네.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외치시는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사실 그 오늘 뭐 크립토 위크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존의 질서를 그러니까 그 기존의 질서도 그냥 뭐 수십 년이 아니라 정말 뭐 100년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어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표현 좀 제가 그렇습니다만 뭔가 새로운 어떤 질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뭐 잡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크립토 위크나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요 변환 자체가 생각보다 좀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시장은 선반영이 될 것이고 이러한 어떤 변환의 기간은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장기화될 수 있겠지만은 뭐 어떤 속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우 빠를 거라고 매우 빠를 거라서 보고 보고 있고요. 계세요. 예. 사실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블록체인의 기술을 인정하지만 예.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 블록체인의 유용성, 현실성을 바로 내 생활 속으로 가져다주는 어떤 제도화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뭐 제도화에 대한 그 규정을 떠나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되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월간 거래액으로 30억 달러가 넘는 규모, 뭐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예. 그 유용성을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충격적인 변화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급진적인 변화도 전혀 아니고요. 단지 달러를 디지털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달러나 원화나 통화를 예. 디지털화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할 때 통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없어요. 거의 없죠. 예. 찾아야 있습니다, 통장. 맞아요. 네, 굳이 애써 찾아야 우리는 통장이 있고 예전처럼 뭐 통장 그 정리기에 넣어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통장 정리기에 우리가 그 원장을 찍었던 것도 디지털화된 거였거든요. 맞아요. 실제 돈을 보지 않고 우리는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상 이게 달러의 디지털화로 변했을 뿐이지 뭔가 이게 급진적인 방향이나 뭐 충격을 던져줄 만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화다라고 저는 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좀 급진적으로 어떤 발전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고 계신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달러와 뭐 그 달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국채를 어느 정도 좀 담아야 될 시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국채 금리가 최근에 좀 오르다 보니까 이 과연 뭐 물론 우리가 타이밍을 좀 논하긴 그렇지만 뭐 지금이 어느 정도 뭐 소위 얘기하면 올 때까지 왔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국채를 꼭 이제 달러를 바꿔서 예. 꼭 미국채를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달러에 대한 저는 장기적인 방향성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봤을 때 원화 대비 굉장히 경쟁력은 계속해서 구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럼 달러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활용하지라는 측면 속에서 뭐 미국 주식이나 뭐 미국 채권을 고려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지금의 어떤 4.5%대의 채권 금리는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 이유가 장편화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산가들 그리고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인플레 해지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 우리가 기대 있는 수익률. 옷이나 음식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다 벌어들이는 현금 대비 많이 올라버리면 그 현금의 가치는 뭐 계속해서 다운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투자입니다. 근데 미국의 PC 지금 추이를 보면은
한 10년 내에 평균으로 돌아왔어요. 한 2에서 3% 정도.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면 인플레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성장이 나오는데 인플레가 없을 수가 없죠. 오히려 없으면 문제죠. 네, 그래서 평년 수준의 어떤 평시 상황 정도의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라면 네. 사실 4%에서 5% 그리고 6% 정도라면은 사실 충분히 인플레를 해지하고 우리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채 10년물의 시장 금리가 예. 4.5% 그리고 이자까지 감안하고 만기까지 장기채를 보유한다고 했을 때에 연한산 금리가 세전으로 7%를 넘어요. 미국 장기채의 경우 2050년 예. 만기의 장기채의 경우에는 한 7.23% 정도 나옵니다. 예. 물론 이거는 매일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달러를 장기간 매년 연한산으로 7%의 금리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면 저는 이보다 큰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사실 리스크 대비 리턴을 본다면 예. 미국채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한 그 담보는 미국 국가가 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장이 된 어떤 재테크 수단 중에 예. 달러를 활용함에 있어서 7%의 장기 어떤 성과로 고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수익률이죠. 예. 근데 이게 8, 9월에 뭔가 미국 장기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져서 10년물 금리조차 5%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연한산으로 사실 장기 국채를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예. 굉장한 수익률로 올라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 방송을 떠나서 네. 주변에서 지금 채권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달러를 좀 이제 사야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제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네. 달러가 약세로 시작됐던 어떠한 시작점을 우리가 굳이 보게 되면 어떤 관세 정책이잖아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달러를 팔았으니까 달러가 이제 떨어진 건데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일부 봉합이 되거나 협상이 되거나 좀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면 과거에 지금에 크게 빠졌던 이 달러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우리가 또 달러의 어떤 자산에 되돌리는 과정 속에서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 외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 채권에 대한 매력도도 분명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이 좀 굳이 타이밍을 보자면 이런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많은 의견을 제가 좀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 관세 때문에 원화 대비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무조건 상방이라고 봅니다. 달러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없던 관세를 걷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고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뭔가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그렇죠. 수출 드라이브 최대 소비 국가니까. 네,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공장을 만들고 투자해야 됩니다. 예. 달러 수요는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성장 때보다는 지금 AI 시대 그리고 AI 시대는 결국 선진국의 싸움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는 예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10년보다는 훨씬 더 강해지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기업의 달러에 대한 그 해지 비율도 굉장히 낮아졌고 달러를 벌어왔을 때 원화로 교체하는 수요도 굉장히 낮아진 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예. 그럼 개인은요? 그 미국의 외국인 투자, FDI 투자의 그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투자입니다. 미국 네. 주식을 하기 위해서 올해의 속도는 작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기업 단, 개인 단 모두 달러가 우리가 겪었던 과거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해요,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해요. 이 수급을 결정한다면 예. 지금은 절대적으로 과거보다 달러가 훨씬 더 많이 선호되고 필요한 구간입니다. 아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국가 경쟁력 그리고 소비력 그리고 이익력을 봤을 때도 인구 구조도 우리 비교할 수 네, 있고. 인구 구조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미국이 절대적으로 그 경쟁 우위가 앞서고 있고 금리도 저는 계속해서 미국이 높은 수준에 한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급격하게 내리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죠. 예.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금리는 좀 내려오는 추세로 오겠죠. 예. 왜냐하면 성장에 따른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요. 행복한 고민이죠. 예. 창과 방패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구조가 지금 미국 경제 구조이고 성장성이기 때문에 과연 10년 뒤에 봤을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1,380원 주고 1달러를 바꿀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요즘에 저희 한동훈 부장님이 이제 조회수에 약간 목마르셔가지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지금 뭐 채팅창에는 저 미국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 사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미국 달러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말씀을 좀 하셨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마지막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런 실적 시즌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어떤 좀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한 발치 멀찌감치해서 좀 바라봐야 되는 시간일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실적 시즌은 예. 사실 관세 영향이 기업에는 뭔가 우려점으로 끼쳤지만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하나하나 확인한다. 지난 나이키의 실적 발표도 그러했고요. 맞아요. 뭔가 식료품들이나 뭐 의복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소비주들이 많이 이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그를 타개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들이 하나하나씩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녹아났거든요. 뭐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근데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는 그에 대한 구체성이 더 많이 드러날 거고요.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미국 현지의 LFP 공장을 빠르게 건설을 한다든지 예. 또는 나이키도 그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채널을 좀 다각화시키고. 네, 채널을 다각화하고 예. 있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분기 실적에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기업이나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은 이번에 네. 가이던스에 약간 좀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되겠네요. 네, 이번에.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을 한마디로 예상을 해보자면 예. 기업은 관세 영향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예. 구체적인 방법들이 확인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명언입니다, 진짜. 네, 기업은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다 있지 않죠. 네.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또 환경을 좀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도 좀 세부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달러, 채권, 자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실적 발표 시즌에서 우리가 또 어떤 약간의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늘 수요일이 되면은 이분과 함께 뭐 재밌는 이야기, 또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 좀 사랑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주에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동훈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7월 16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뭐 일부 선물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호재성 기사가 좀 나올지 또는 이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실적 발표들이 나올지 자,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발빠르게 많은 정보를 모아서 내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